지금부터 막달 출산교실 파트 1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산을 위한 기본 조건들이에요. 지금 6개의 순산을 위한 기본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막달 개념입니다. 여러분, 출산 예정일이 되면 우리가 마치 출산을 해야 되는 날처럼 어떡하지? 38주에 아직 아기가 내려오지 않았다는데, 경부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는데, 내가 자연분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자연진통이 잘 올까? 유도분만 하기 싫어.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출산 예정일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수정이 되고 또 언제 낳아야 되는지 이런 예정일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데다가 사실 출산 예정일에 딱 낳는다. 그거보다는 37주 이후에 언제든지 나으실 수 있고 또 37주뿐만 아니라 42주까지도 언제든지 나으실 수 있는 막달 출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제 아기가 클 수 있으니까 속골반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출산 예정일이 되기 전에 뭔가 아기를 낳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출산 예정일까지 아기를 낳지 않으면 무조건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거기에 낚이지 마시고 이 출산이 예정일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막달 37주 이후부터 42주까지 언제든지 낳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통이 일단 오면 출산할 때는 자주 걷고 움직이고 수시로 자세를 바꿔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움직이기 힘든데도 움직여야 되나요? 얼마나 자주 자세를 바꿔줘야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산모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둘라 해드릴 때 보면 선생님 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몸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진통하기가 훨씬 편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연분만을 준비하시는 분이라 해도 진통이 오고 난 이후에는 계속 걷고 움직이면서 자세를 바꿔주시면 감통도 잘 되고 내가 진통을 견디기 훨씬 수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출산 파트너 또는 둘라와 함께하는 출산인데요. 자연분만을 하시는 대부분의 산모들에게는 출산 파트너가 남편이 될 것 같고요. 자연주의 출산 같은 경우는 둘라와 함께 하거나 혹은 또 남편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들 이 내 출산 파트너인 남편 교육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이제 오셨을 텐데 출산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좋은 점은요. 일단 정서적으로 내가 안정이 되고 또 혼자 이 진통을 겪어내기보다는 좀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훨씬 더 편안하게 진통을 잘 견디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출산을 위한 기본 조건들, 의료적 개입의 최소화입니다. 의료적 개입의 최소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의미로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이 의료적 개입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데 안 하는 거 이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는 하는데 필요하지 않을 때조차도 과도하게 개입이 되는 걸 최소화하는 겁니다. 즉 유도분만이 필요한 의료적인 상황이라면 반드시 유도분만을 해야겠죠. 하지만 자연분만으로 혹은 자연진통으로 그냥 출산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도분만보다는 자연진통으로 낳는 게 산모에게도 아기에게도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분만대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대신 자유로운 자세로 출산입니다. 보통은 병원에 가시면 이제 2시간마다 한 번씩 태동 검사도 하고 내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분만대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출산 이런 게 굉장히 두렵고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진통 올 때 아까 2번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꼼짝없이 누워있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분만대에 꼼짝없이 누워있기보다는 진진통 상태일 때조차도 진통과 진통 사이에는 몸을 계속 움직여서 아기가 내려오는 걸 좀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출산 후에 아기와 함께 캥거루 케어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해주는 건데, 이 캥거루 케어나 모유 수유는 자연주의 출산을 할 때는 출산 직후에 하실 수 있지만, 보통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가 신생아실로 가니까 캥거루 케어나 모유 수유를 이게 약간 뒤로 미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 아기를 계속 이제 케어하고 이렇게 보살펴 주면서 캥거루 케어는 수시로 해주시면 좋고요. 모유 수유도 가급적 하시면 산모 회복도 잘 되고 아기에게도 훨씬 더 좋겠죠. 순산을 위한 기본 조건들 6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산모의 골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네, 양쪽에 허리에 손을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뼈가 잡힐 거예요. 약간 주걱처럼 생겼는데 이 두 개를 장골, 그리고 이 앞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여기를 치골 결합 부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았을 때 의자에 닿는 부분이 바로 좌골인데요. 이 전체가 장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팬티 라인 쪽에, 여기가 팬티 라인이면 요 그림 보이시죠? 여기가 이 손목 부분이 팬티 라인 시작이고요. 손을 이렇게 뻗쳐 보시면 가운데 손가락이 항문에 닿으실 거예요. 앞서 보여드린 이제 장골, 그리고 치골 결합 부위, 그리고 이건 척추뼈인데 뒤에서 보면 이렇게 청골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 손목이 닿는 부분이 바로 청골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으로 서 있을 때 산모의 골반뼈를 보면 여기가 청골, 그리고 청골과 미골이 만나는 부분, 여기가 바로 꼬리뼈, 미골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골반뼈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사실 우리가 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골반이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골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산모들이 골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왜? 어떤 출산교실에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 로지아 출산연구소에서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장골, 그리고 요 밑에 좌골, 움직이죠. 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청골도 앞뒤로 움직이고, 미골, 꼬리뼈도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산모의 골반을 이루는 이 4개의 뼈들이 출산 과정에서 모두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산모의 골반이 바로 산도고, 산도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임신 막달이 되면 골반통 이런 걸 많이 느끼세요. 근데 이 골반통을 느낀다는 거는 이 장골이나 청골이나 이런 미골들이 조금씩 릴렉신 호르몬에 의해서 굉장히 물렁물렁해지고 뼈가 뒤로 약간씩 물러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 과정에서 모두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병원에서 속골반이 작네, 뭐 좋네, 아니면 자연분만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골반 뼈를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아의 머리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태아의 머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뭐 다 영어로 돼 있는데 그 영어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 태아의 머리가 왼쪽 그림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6개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진통 초기예요. 초기에는 태아 머리가 이렇게 동그랗죠. 그런데 진통이 시작되고 점점 진행이 될수록 태아 머리가 이렇게 헤드콘처럼 뾰족해집니다. 네. 어떤 산모들이 이러더라고요. 아, 선생님, 저 아기 머리가 골반에 껴서 제가 힘을 잘못 줘서 아기 머리가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왕절개를 해도 진통하다가 제왕절개를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기도 해요. 왜? 아기는 엄마의 산도를 잘 통과하려고 머리뼈 6개를 이렇게 겹쳐서 코네드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의 산도를 나올 때 꽃갈 모양으로 변형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초음파를 봤는데 우리 아기는 머리가 2주 크대요. 선생님, 저 우리 아빠 닮아서 그런가요? 머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자연분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머리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바꿔져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속골반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속골반 크기를 흔히 재잖아요. 그런데 내진하는 것만큼이나 속골반을 어떻게 재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제가 오늘 그걸 알려드리면, 자, 산모의 다리가 지금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요렇게 지금 누워있는 상태예요. 엄마 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아기가 요렇게 누워있죠. 그럼 여기 자궁 안에 아기가 있고, 밑에 지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 손을 넣어서 이렇게 좌골을 한번 꾹 눌러봐요. 이렇게도 꾹 눌러보고, 그 다음에 엄마가 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느 정도 되지 하고 이제 주먹으로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로 재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속골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속 이렇게 재게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골반을 위에서, 제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장골, 여기가 뒤에 천골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치골 결합 부위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렇게 길이를 다 재보고 가장 짧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봤더니 10cm, 그리고 좀 긴 데는 13cm, 이런 식이에요. 자, 아기가 산도를 타고 이렇게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몇 cm인지 이제 재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작은 데가 한 10.5cm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선생님, 저는 속골반이 좀 더 작은 편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게 다 똑같은 모양이 아닐 텐데 저 자연분만 가능할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장골 얘기 드렸죠. 아기 머리 얘기 드렸죠. 지금까지 또 속골반 재는 얘기 드렸죠. 사실은 이게 다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이 골반이 고정불변으로 우리가 마네킹 몸처럼 딱 고정돼 있으면 모를까. 사실은 막달이 되면서 릴렉신 호르몬이 나와서 골반통도 생기지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뼈들이 이렇게 물러져요. 두 번째는 골반 뼈들이 유연하게 움직이죠. 세 번째는 아기 머리 뾰족해지죠. 네 번째는 골반 크기가 결론적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아기 머리는 줄어들고 골반 크기는 늘어나니까 아기 머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엄마 골반을 통과하기 쉽도록 만들어지는 게 이 출산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기 머리 크다는데 도대체 몇 cm일까? 이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요. 자, BPD, 초음파 보시면 이렇게 태아 두정골 지름 이렇게 나와 있어요. BPD 말고도 또 다른 이제 초음파 용어가 있는데 초음파에서는 BPD만 보시면 돼요. 아기 머리가 막연하게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시면 여기가 임신 주수, 그리고 이쪽이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여기가 100이니까 여기가 10cm, 그리고 40주가 이제 출산 예정일이 되는 날이겠죠. 자, 선이 3개가 있는데요. 맨 아래가 아기 머리가 좀 작은 아이들, 그리고 이 파란색이 평균 크기의 태아 머리, 그리고 평균보다는 우리 아기 약간 크다 하면 이 위의 성장 곡선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40주, 출산 예정일이 다 되고 40주가 넘어도 우리 아기 머리 크기는 최대 10cm를 넘지 않아요. 선생님, 저희 아기 10.3이래요. 저희 아기는 왜 넘었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어때요? 이렇게 헤드콘으로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 1cm 정도는 줄어든다. 그러면 10cm 안 넘고 9cm 정도 되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기 머리 크기 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할까? 이게 궁금하시죠? 자, 지금은 아기가 이제 막달이 다 됐으면 골반에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편의상 아기를 한번 이렇게 그림상으로만 돌려볼게요. 짠,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주먹을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엄지가 밖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주먹을 쥐어보시면 여자 어른의 주먹 크기는 한 9에서 10cm, 남자 어른의 주먹 크기는 한 10에서 11cm 정도 돼요. 자, 요 정도 되겠죠? 우리 아기 머리 요만해요. 굉장히 작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렇게 크다더니 이렇게 작아? 라고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요 머리에 이제 위에 삐죽하게 이렇게 코네드 모양 나와 있고 앞에 이렇게 얼굴 입체로 돼 있고 뒤통수 좀 나와 있고 요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태아머리 크기 요 10cm라고 하면 이렇게 막연하게 10cm 어떡하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이렇게 주먹을 쥐어보세요 하면 되게 작네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기가 산도를 어떻게 통과할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청골, 그죠? 여기가 청골과 미골이 만나고 여기가 꼬리뼈예요. 그러면 이 앞에 치골 결합 부위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을 봐서 아직도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본인이 옆으로 서서 이제 거울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청골에서 치골, 그리고 청골과 미골이 만나는 데서 치골, 또 꼬리뼈에서 치골,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관문이 있어요. 태아머리는 엄마의 골반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3개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아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치골 결합 부위, 여기가 뼈니까 딱딱하잖아요. 그걸 베개 삼아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막달이 되면 아기가 골반에 이제 잘 껴있어요 하면 요 정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막달에 갔는데 아기가 많이 내려와 있다 하면 1, 2번 사이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이 청골에서 미골까지 이렇게 손바닥으로 한번 길이를 재봤었죠. 근데 사실 이 산도의 길이가 이 손바닥 한 뼘 약 20cm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기가 막달에 여기 걸려 있고 좀 많이 내려와 있으면 여기 걸려 있다가 진통이 오면 슬금슬금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겠죠. 이 총 길이가 한 뼘의 길이다. 손바닥 한 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산의 경우는 아기가 내려오는 게 꽤 시간이 걸려요. 자궁경부가 다 열리는 게 분만 1기, 그리고 아기가 내려와서 이제 태어나는 게 분만 2기인데 아기가 내려오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될까? 이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시죠? 자, 아기가 내려오는 속도는요. 여기 보시면 시간당 1.2cm예요. 아까 산도의 길이가 제가 총 20cm라고 했고 여기 정도의 아기 머리가 막달에 걸려 있으니까 한 요 정도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바닥 요 정도의 아기 머리가 걸려 있다가 이렇게 시간당 1.2cm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진통일 때나 진진통일 때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도 경부는 다 열렸는데 아직 아기가 여기 있으면 더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경부가 다 열리고 나서도 아기가 내려오는 시간 때문에 2시간, 3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초산 같은 경우는 진통하면서 이제 같이 쭉 내려오기 때문에 경부가 다 열리고 나서도 아기가 내려오는 시간이 40분. 어떤 분들은 좀 더 빨리 이제 낳는 분들도 있죠. 근데 초산의 경우도 만약에 막달에 아기가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 있다 하면 일단 진통이 걸리면 아기 내려와야 되는 이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시간만큼 세이브가 되니까 전체적인 진통 시간은 좀 짧아지겠죠. 네, 이번엔 다양한 출산 자세인데요. 여러분 지금 출산 자세를 보시면 A, B, C가 있어요. 자, 어떤 자세가 가장 우리 아기 내려오게 하는데 도움을 줄까요? 3, 2, 1. 딩동댕. 잘하셨어요. 자, A번이겠죠. 왜? 아기가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면 좀 더 내려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에서 힘을 막 주면 아이가 내려오는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최대한 진통을 많이 하고 가세요 하는 게
어차피 병원 가서 진통하나 집에서 진통하나 똑같은데 아기가 잘 내려오게 하려면 이런 자세가 사실은 더 좋아요. 근데 병원 가면 어때요? 아무래도 좀 누워있게 돼요. 진진통으로 가면 좀 누워있기도 하고 또 조기 양수파수나 여러 가지 케이스일 때 이렇게 누워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집에서 좀 더 진통하고 가시면 아기가 잘 내려와요 하고 이러한 자세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B 같은 자세는 이렇게 엎드려서 네 발 길게 하는 자세인데 이거 병원 가셔서도 하실 수 있죠. 이 자세는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플 때 이런 자세를 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OP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OP 포지션은 쉽게 말해서 아기가 하늘 보는 자세예요.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아기가 엄마 배를 바라보고 있죠. 근데 엄마가 누워있으면 아기가 하늘을 보는 그런 자세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아기가 하늘 본 자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기 뒤통수가 이렇게 엄마 등이 아니라 엄마 배 쪽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꼭 이런 자세가 아니더라도 아기가 살짝 OP 포지션, 그러니까 엄마 옆구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출산이 어려워지는 건 아기가 잘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진통은 분명히 있는데 엄마는 허리가 너무 아프고 아기는 잘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진통하다가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간호사나 아니면 조산사 선생님한테 OP 포지션이 아닌지 좀 체크해 달라고 하시고 이러한 자세를 취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북극곰 자세라고 하는데 북극곰 자세가 어떤 거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의 포인트는 엉덩이를 가장 높게 그리고 머리를 가장 낮게 해요. 근데 이런 자세를 취하면 이제 침대에 배가 닿거든요. 배가 닿아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중력의 도움을 받아 자연스럽게 아기가 이제 돌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세를 한 20여 분 동안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사실 20여 분 동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안에 이제 또 진통이 오면 자세를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평소에 이제 아직 여가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기가 하늘 본 자세, OP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이런 자세를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끔 해주시면 아기가 자세를 바로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기가 하늘 본 자세다라고 하면 집에서 이제 이러한 운동을 하시고요. 내가 아기가 하늘 본 자세는 아니지만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자꾸 의자에 기대 앉거나 아니면 배를 내밀고 걸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런 자세를 좀 취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진통이 오기 전에 이런 자세를 취해 주실 때는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진통 중에 또 아기가 OP 포지션이거나 아니면 약간 왼쪽 혹은 약간 오른쪽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을 때도 이 자세가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특별히 작은 근육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출산교실에 왜 작은 근육을 알려줄까 이게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해부학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내가 두려워하던 그 진통이 얼만큼 아프지 이러한 것들이 좀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실 겁니다. 자, 자궁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궁은 크게 외막, 그리고 근육층, 그리고 내막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임신하기 전에 우리가 생리를 할 때 이제 이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와서 이게 안에서 녹여져서 이제 액체로 돼서 나오는 게 생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통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진통을 아프게 느끼는 건 바로 자궁 근육층 때문인데요. 자궁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약하게 수축을 하면 가진통 그리고 좀 세게 그리고 길게 좀 더 강하게 수축하면 이걸 진진통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궁 근육이 수축하는 강도 이게 바로 진통의 강도일 텐데 이 진통은 얼마만큼 아픈 거야 이게 궁금하시죠?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산모마다 개개인이 느끼는
수축의 강도, 진통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20kg 안팎이라고 해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꽉 쥐었을 때 산모의 악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꽉 쥐었을 때 악력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아프다고? 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긴장을 더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몸에 힘을 꽉 주면 20kg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공이 하나 더 붙어서 200이나 2000kg의 악력을 느끼겠죠. 그러면 내가 가진통인데 진통이 너무 아파서 결국 난 수술해야겠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궁 근육의 실제 수축 강도는 산모의 악력인 20kg 안팎이다. 근데 내가 긴장하면 더 아프니까 뭐 해야 돼요? 이완하고 호흡하면서 이 진통을 최대한 덜 아프게 해야겠죠. 자, 여러분, 막달에 이제 병원에 가시면 양수양이 줄었어요 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양수양이 어느 정도가 준 걸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 막달의 양수양은요 보통 500ml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엄마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자궁 안에 아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탯줄이랑 태반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자궁 경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질이고 여기가 이제 방광, 여기가 이제 대장, 소장 이렇게 있어서 아기가 내려오면서 뭐 변이가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막달에 우리가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양수양이 이제 다시 양수 얘기를 하자면 양수양이 줄었다라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기가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자궁벽에 이제 거의 기대 있는 수준이거든요. 아기가 막달이 됐을 때는 제법 크기 때문에 막 양수에서 막 헤엄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수양이 주는 건 당연한데 이 양수는 결국 아기 소변이나 기도 분비물이에요. 근데 이 양수양이 줄었다고 말할 때 만약에 수치상으로 초음파상으로 이 양수를 재는데 이게 5 이하면 의료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5거나 5 이하 이러면 빨리 이제 유도를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5 이상 한 7 정도다 이러면 양수양이 줄었다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다니는 산전관리병원에서 양수양이 줄었다고 해서 이제 일주일 뒤에 뭐 유도분만 하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은 유도를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다른 병원에 가서 양수양을 한번 재보고 실제로 양수양이 이제 많이 줄었는지 그리고 의료적으로 어떤 유도분만이나 이게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런 거를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알던 어느 산모는 분명히 다니던 병원에서 양수양이 5라고 했는데 다른 병원 가니까 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병원도 옮기고 유도분만 없이 자연진통으로 잘 나으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출산 중 자궁 경부의 변화예요. 아까 이제 제가 양수양 얘기하면서 아기가 자궁 안에 어떻게 있는지 보여드렸었는데요. 아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자궁 경부, 그리고 여기가 질이에요. 그러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닿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진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은 현재 다 이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진통이 오면 어때요? 점점점 짧아지고 여기가 얇아지면서 열리고 다 열리고 아기 내려오고 이러면 이제 출산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요 사진을 이제 보실 때 실제 태아머리보다는 좀 크게 그려진 점을 유의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통이 왔을 때 1번에서 바로 이렇게 3번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지금 보셔도 구분이 되실 텐데 이게 두툼해요. 지금 자궁 경부가 두툼한데 점점 얇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얇아지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집에서 진통을 충분히 하셔야 이렇게 얇아지는 과정도 같이 거치게 되고요.
가진통이 일단 이렇게 얇아져서 경부가 3cm 열릴 때까지 진행되는 진통을 우리가 가진통, 3cm 이후 본격적으로 진통이 오는 걸 본격 진통 또는 진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실 때는 이제 자궁 경부가 이렇게 한 3cm 정도 열렸을 때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3cm가 열려야 입원하고 그 다음에 무통주사도 맞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어느 날 진통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분비물이 있죠. 이게 임신 8주 되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분비물이 채워지게 되는데 여기에 진통이 오면 이 경부 근육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시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쭉 분비물이 나와요. 그래서 길게 분비물이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슬. 근데 이 이슬이 한 번 나오고 끝이 아니라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나중에는 피도 조금 섞여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생리혈 등의 분비물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노란색 콧물 같은 애도 이슬, 여기에 피가 섞여도 이슬, 피만 나와도 이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나오는 피가 이렇게 요만한 덩어리 요 정도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중형 생리 패드를 흠뻑 접힌다. 이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출혈이니까 이때는 빨리 병원에 가시고, 그렇지 않고 피가 약간 묻거나 이슬에 이제 섞여 나오는 정도는 정상이니까 걱정 마시고 집에서 계속 일상생활 하시면서 진통을 하시면 돼요. 자궁 경부가 이제 점점 얇아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경부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가진통 5분, 진진통 5분 이런 얘기를 제가 그 막달교실 파트 2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남편분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3cm 열린지 어떻게 알고 집에서 병원 가냐. 그래서 그 가진통, 진진통 구분하고 3cm를 가늠하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진통이 와서 이슬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3cm 열리고 병원 가고 이제 10cm 다 열렸어요. 그러면 아기 내려오고 출산하시는 거겠죠. 자, 우리가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면요, 이제 경부가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아기가 내려오고 아기가 나오면 이제 아기 배꼽과 연결돼 있는 탯줄을 이렇게 자르게 돼요. 한 요 정도 자르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태반까지 나와야 이제 출산이 끝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아기와 태반이 이제 연결돼 있어요.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보통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응급 상황이 아니면 탯줄을 바로 자르지 않고 이렇게 태반이 나올 때까지 연결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 태어나면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나중에 태반 프린팅이라고 해서 그런 걸 기념적으로 해주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거는 임신 기간 내내 아기에게 영양과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줬던 태반이 요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기 머리 크기는 이만했죠. 그리고 태반 크기는 이만해요. 태반은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영양 공급하고 혈액 공급하느라 이제 계속 일을 했지만, 아기가 태어나면서 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태반이 이렇게 엉겨서 붙어 있다가 이렇게 스르르 풀리면서 태반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출산 전에 준비해둘 산후용품인데요. 사실 이 외에도 산후용품이 진짜 많겠죠. 수유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거는 꼭 준비하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각진 수유 쿠션, 요거는 내가 분유를 수유하든 모유를 하든 요거는 이제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가제손수건은 다 아실 텐데 이제 청기저귀인데요. 이 청기저귀는 아기 일회용 기저귀 대신 쓰시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요걸로 아기 목욕시키고 나서 닦아주거나 아니면 아기 베개 대신에 요걸 좀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기 트름 시키고 나서 여기 이렇게 트름 시킬 때 요렇게 애기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해서 톡톡톡 시키거든요. 근데 애기가 이렇게 잘 개워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옷이 항상 이렇게 버리게 되는데, 그때 이 청기저귀를 길게 해서 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요 또는 이제 누빔 패드, 방수요 이런 거 필요하고요. 방수 패드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아기가 잘 개우기도 하고 또 기저귀가 잘 새니까 그럴 때마다 이불 빨기보다는 이런 패드 있으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아이를 출산할 때만 해도
출산용품이 지금처럼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슬링도 있지만 뭐 모비랩도 있고 모비랩이랑 뭐 힙시트랑 또 올인원 돼 있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 슬링을 제가 왜 넣었냐면 슬링은 이렇게 보시겠지만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기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이렇게 C자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달? 이게 올해는 못 써요. 올해는 못 쓰는데 다만 아기가 여기 들어가면 꽤 안정적으로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하나 요거 있으시면 누구한테 좀 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출산을 위한 기본 준비물.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나는 아직 짐볼이 없다 하면 짐볼을 꼭 사세요. 왜냐면 짐볼은 이제 임신 기간 중에 뭐 그 Y전 통증이나 이런 걸 줄여주는 데도 좋고 회원부 마사지 효과도 있지만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뼈들이 좌우가 틀어지잖아요. 그런 거 균형을 잡아주는데 꽤 좋아요. 그래서 특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짐볼 하시면 좋고 또 아기 수유하고 나서 이렇게 좀 바운스 해주면 아기 잘 자고 하니까 이런 거 좋으니까 짐볼은 내 키에 맞는 걸 꼭 사시고요. 그리고 집에 이제 집에 물 다 있는데 왜 생수를 넣어놨지 이렇게 하실 텐데 자연주의 출산하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실 때도 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텀블러 물은 이렇게 보통 빨대가 일자라 누워서 못 마시는데 여기는 구부러진 빨대를 꽂을 수 있어서 제가 생수병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통을 하다 보면 호흡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수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집에서 진통하실 때도 이렇게 물이 좀 많이 필요해서 물 넣어놨고요. 이것도 이제 진통 시작된 후에 완전 초기 가진통이면 좀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통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좀 빠르게 진행되거나 이게 호르몬 변화가 많을 때 좀 메스껍거나 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 음식이 필요하니까 요런 주스. 오렌지 주스, 뭐 망고 주스, 애플 주스 다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시는 걸로 미리 사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요 간식인데요. 병원에 갔을 때 아내의 그런 출산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한 간식도 필요하고요. 또 아내도 이런 간식이 필요한데 집에서 만약에 진통을 하는데 가진통임에도 내가 식사하기 힘들다 이러면 밥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달달한 음식들을 좀 많이 드셔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 살찌고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고 많이 달달한 거 이런 거 드셔야 힘이 나니까. 우리 그 마라톤 선수들 보면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먹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그때 막 이런 건 못 먹지만 그래서 달달한 거, 수분 보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간식 꼭 챙겨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 아플 때 쓰는 마사지 기구, 뭐 요런 거 말고도 땅콩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찜질팩, 요거는 이제 옛날 거긴 하지만 요즘은 좀 더 간단하게 많이 나오죠. 요거 쓰시고, 배경음악은 제가 호흡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임신 기간 중에 이완, 그리고 또 출산 진행 중에도 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완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평소에 긴장하고 있어도 긴장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이완 연습이 또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배경음악은 옛날이니까 이제 CD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수면음악 아니면 뭐 명상음악 이런 걸로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이 음악을 틀어놓고 호흡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내쉬면서 어깨 힘 풀어주고 아니면 뭐 순차적 그런 이완 이런 거 제 유튜브에 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계속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고요. 나중에 이제 집에서 진통이 시작됐을 때도 음악 먼저 탁 틀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하면 어느 정도 좀 긴장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배경음악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산 가방 챙기는 건데요. 이 출산 가방은 언제까지 챙겨야 될까요? 임신 막달 되기 전에. 임신 막달이라고 하면 37주부터죠. 그래서 37주 이전에 꼭 챙겨 두셔야 돼요. 보통 이제 지금 쓰는 것도 있어서 선생님 다 못 챙겼어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가 예를 들어 뭐 조기 양수 파수가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걸 꼭 안 챙긴 경우가 또 많게 되고 하니까 그냥 아예 풀세트로 챙겨 두시고요. 그리고 이 출산 가방 챙길 때 꼭 남편이랑 같이 챙기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에서 가장 필요한 건 아무래도 뭐 진통할 때 뭐 땀이 나면 땀 닦을 수건, 그리고 뭐 부채, 그리고 뭐 립밤, 그리고 양수 파수에는 이제 속옷이 자주 젖으니까 속옷 정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따로 찾기 쉬운 데다 딱 챙겨놨다가 이제 딱 꺼내서 남편이 나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남편한테 내 팬티랑 그렇게 바로 병원에서 필요한 건 여기 있어 라고 어디에 쌌는지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챙기시기보다는 딱 필요한 거 이렇게 챙겨가시고, 출산 가방을 보면 이제 초산모인지 경산모인지 딱 알 수 있어요. 경산모들은 이렇게 가방 쬐끄만한 거 그냥 이렇게 들고 오시고요. 초산모들은 정말 트렁크 막 2개, 거의 이민을 가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챙겨 오시는데, 아무튼 병원에 가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계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팬티, 뭐 부채, 립밤, 뭐 머리끈 뭐 요런 정도 필요하긴 하고요. 요게 이제 네이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겨울이면 네이가 꼭 필요하실 거니까 좀 춥거든요, 병원이. 그래서 네이에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자연주의 출산을 하고 싶다 하면 특별히 이제 목욕 타올 이런 걸 또 챙기셔도 돼요. 병원에도 있지만 뭐 얼굴 닦는 수건이나 이런 거는 내가 좀 찝찝하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 챙기셔도 되고요. 수중 출산이나 이런 걸 기획하시면 또 이제 욕조에 들어가서 입으실 옷, 그리고 출산 계획서 이런 건 필수적으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산 계획서는 보통 이제 자연주의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은 출산 계획?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도 저는 출산 계획서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자연주의 출산 같은 경우는 병원에 나는 이렇게 출산할 거예요 라고 쓰고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내는 게 이제 출산 계획서이긴 하지만,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도 혼자 써보시는 거죠. 나는 뭐 유도분만을 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뭐 동의를 하겠다. 나는 이 정도 아플 때는 어떤 사인을 보내서 남편과 뭐 수술하기로 결정하겠다. 뭐 이러한 것들을 혼자 좀 써보시면 나중에 출산할 때는 정신이 없지만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남편과 이런 사인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좀 이렇게 침착하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출산할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후회스럽다. 이런 일들이 좀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도 출산 계획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회원부 마사지인데요. 막달 출산교실 파트 1은 이제 회원부 마사지까지 하고, 다시 막달교실 파트 2로 넘어갈게요. 자, 회원부 마사지는 보통 자연주의 출산하시는 분들은 흔하게 하기도 하고 이걸 꼭 교육을 받으세요. 근데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라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은 회원부 마사지 그런 게 있군요 라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더니 반응이 되게 좋기도 하고 좀 생소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회원부 마사지가 회원부 절개를 할 건데도 왜 필요하냐면 이 회원부 쪽이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좀 단련시켜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 번도 이 회원부 쪽으로 아기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근육을 좀 탄력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나중에 회복하는데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회원부 마사지를 하시면 이제 막달에 뭐 회원부가 좀 불룩해지거나 아니면 압박감, 아니면 또 어떤 분들처럼 밑이 당기고 아팠던 게 사라졌어요. 이런 피드백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마사지를 해봤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더라, 아니면 아프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냥 짐볼로 이렇게 골반 돌리는 정도도 충분하니까 그걸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부 마사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손을 씻어요. 손톱을 먼저 깎아야겠네요. 손톱을 깎고 손을 씻고 장갑을 끼고 오일을 이제 발라서 회원부 마사지를 시작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손톱 깎고 손 씻고 그냥 엄지에 콘돔을 끼면 오일이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첫날에는 이제 요 회원부가 있고 여기 항문이 있을 텐데 이 6시 방향만 꾹꾹꾹 이렇게 5분간 아래로 이렇게 지그시 당기듯이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괜찮다 싶으면 2번째 날부터 이렇게 4시에서 8시 방향으로 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이거 빨리 하시면 이제 아프겠죠. 근데 본인이 하는 거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손은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 방향으로 8시, 7시, 6시, 5시, 4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회원부 다음에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 이걸 한 일주일만 하시면 꽤 그래도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 그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하냐면 회원부 쪽이 좀 아팠거나 그죠? 그리고 내가 좀 첫날에 이 회원부 마사지를 해볼 때는 굉장히 쫀쫀하거나 뭔가 좀 고무줄로 치면 너무 팽팽한 느낌이었는데 좀 부드러워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시냐면 30주 이후 32주 이후부터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신다면 35주나 36주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조산기가 있으시거나 다른 걱정이 된다 그러면 굳이 또 회원부 마사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런지나 짐볼로 골반 돌리기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때 오일을 쓰신다고 하면 해외 직구해서 쓰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코코넛 오일 아니면 약국에 가셔갖고 그냥 회원부 마사지 할 건데요 하면 윤활 이런 걸 줘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할 때 쓰는 그런 젤 같은 것도 주니까 그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막달 출산교실 파트 1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파트 2 말씀드릴게요.